5월의 FOMC가 이번에도 7번째 금리 동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제 파월의 발언 중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금리 인상은 없다. 어차피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전부터 시사해 왔었기 때문에 저는 금리를 여기서 더 안 올리겠다라고 마침표를 찍은 것만으로도 위험자산 시장에는 정말 큰 호재로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5월 2일 어제 새벽에 2024년도 세 번째 FOMC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5월 금리 결정 역시도 금리 동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FOMC가 정리되면 파월의 긴 발언들 중에서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들만 추적해서 유튜브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파월은 우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는 장중에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당이 마감되기 직전 상승분을 전부 하락으로 다시 되돌리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비둘기였던 파월의 증시는 상승하고 결국 시장 참여자들도 그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상승분을 전부 반납했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호재로 상승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근거들에 대해서 브리핑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갱 상승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어제 발표된 미국의 기준금리는 동결로 결정이 나면서 파월의 주요 발언들이 앞으로 증시 방향성에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의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어제 파월은 시장이 좋아할 만한 비둘기였었지만 시장은 그의 발언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파월은 양쪽 방향성을 열어두는 브리핑을 해왔었고 이번 역시도 다른 점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은 제롬 파월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3월과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4월 17일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면서 파월은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해서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고, 이 당시에 시장에서는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금리 인하 지연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우려했었죠. 다행히도 파월은 현 상황을 유지하고 금리 인상은 하지 않는 쪽에 대한 반응이 나오면서 증시는 단기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두 번째 상을 보면은 QT 테이퍼링 시작, QT에 대한 속도를 줄인다. 이게 말이 조금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긴축하는 속도를 줄이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시장에 회수하는 채금의 금액이 매달 나한테 받아야 될 금액이 100만 원이었었는데 100만 원씩 갚아라고 했었던 걸 30만 원씩만 갚아라고 하니 나머지 이 70만 원에 대한 그 여유가 생겨 버리게 되는 거죠. 사실상 긴축 속도를 줄인다는 것 자체가 직접적인 유동성을 푸는 행동은 아니지만 금리를 낮추는 것과도 같은 효과를 단기간에는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은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마지막으로 기존 목표치인 인플레이션 2%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음을 시사하면서 최근까지 잡히지 못하고 있는 주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향후 잡히게 될 거다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말로 이번 FOMC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던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고금리로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같이 나오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단기간에라도 금리를 조금 낮추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늦게 잡히더라도 경제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봤을 때는 연준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없다, 미국은 튼튼하다라는 말을 강조해 왔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낮춘다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를 인정한다는 꼴이고, 인플레이션 목표보다 경기를 부양하는 게 우선시 된다는 걸 선택하는 경우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어제 FOMC에서 결과는 앞으로 위험자산 시장 안에서는 큰 충격을 줄 만한 요소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호재냐 악재냐를 두고 단편적인 부분만 판단한다면 저는 어제의 FOMC는 분명 호재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 시장에서의 반응은 파월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없다라는 발언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GDP 및 경제 지표가 나오는 걸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의심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이전처럼 파월은 계속해서 말을 바꿔왔기 때문에 이후에도 또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장중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마지막에는 보수적인 포지션 방향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FOMC에서는 완화적인 방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 GDP가 높게 나와주거나 인플레이션이 조금이라도 꺾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증시는 크게 반등하는 호의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거다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 비트는 최근까지 강하게 항상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크게 보여줬었던 지금의 이 60K 라인 밑으로 일본 캔들 기준으로 하락봉
마감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까지 강한 지지를 보여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강한 저항 자리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60K 라인입니다.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60K를 위로 찔러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밑으로 내려올 때 60K 밑으로 찔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 반등이 나오거나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윗꼬리를 달아주고 캔들이 아래에서 마감된다면 한 번 더 저항받고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눌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보다 더 안전한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1번 캔들 기준으로 이 60K 위에서 양봉 캔들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면서 진입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좀 더 안전한 매매가 아니라 조금은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평단을 자리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재가에서 진입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겠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그 가능성, 그리고 첫 번째 매물대 라인은 이 52K 라인까지는 최소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시 말하면 지금 구간에서 사실 풀시드가 들어갈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차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이때 비중을 조금 더 투입할 수 있는 그 자금은 남겨두면서 지금 자리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 최근까지 매수만 하던 ETF 기관들에서 어제부터 조금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끝났다, 이제부터는 숏을 모아가야 된다, 이제부터 하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이 끝날지는 모르더라도 저는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 당분간 뭐 한 달에서 두 달이라는 기간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숏을 모아간다, 지금 당장 숏을 본다라고 하는 그 관점은 전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매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눌림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하락을 베팅하면서 숏으로 수익을 본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테더 도미넌스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까지 동일하게 추가적인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 하나가 테더 도미넌스 때문이었습니다. 최근까지 강하게 저항받았던 23년도 10월달부터 약 7개월 동안 저항받았던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게 될 거고, 테더 도미넌스는 현금을 의미하니까 이 현금이 높아진다면 종목 비중이 아니라 현금 비중이 높아지면서 종목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는 건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자, 채널을 돌파했던 이 상승분이 다시 채널 상단부를 테스트하러 가는 이런 하락분은 충분히 기술적인 하락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이 채널 라인을 테스트하는 이 하락이 나와준다면 현재가부터 이 하락폭이 대략 마이너스 12%, 비트코인일만 상승이 나온다면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을 시에 플러스 12%까지도 충분히 반등은 가능한 구간에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구간이 60K 라인 위로 일본 캔들이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을 때, 테더 도미넌스 기준으로는 확실하게 이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때 보다도 안전한 매매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 거고, 제가 채널 상단 라인을 테스트하러 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전에도 이런 채널들을 봤을 때, 자, 여기서도 자, 이런 상승하는 상승 채널을 이탈하고 하락 채널을 그려줬을 때도, 자, 여기서 이 나오는 반등분이, 자, 이때가 테더 도미넌스 기준으로는 약 27%까지 반등분이 나와 주었었습니다. 자, 그 말을 다시 하면, 다시 지금의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하면서, 추세가 상승하면서 시장은 조정 구간에 있을지라도 이런 하락분이 한 번쯤 나와주면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단기간에라도 정말 큰 반등분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사실 현재 구간에서도 추세가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장기적으로는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그릴 수는 있겠지만, 이 안에서도 테더 도미넌스가 크게 눌림 자리가 나와주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단기간에라도 큰 반등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차트를 바라고 있고, 그 반등분에서 채널의 하단부 라인까지도 뚫고 내려오는 하락이 나와준다면 다시 좀 더 크게 봤을 때, 자, 이런 큰 하락에 대한 반등 뒤에 다시 또 저점을 낮추는 이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시장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 테더 도미넌스는 장기적인 하락 추세 안에 있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4월달을 정말 지루하게 혹은 힘들게 시간을 많이 보내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반등분이 나오기까지 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시장은 다시 또 상승분이 나와주면서 한 번 더 저점을 낮추는 하락,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최고점을 한 번 더 경신해준 상승 역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당장 내가 들고 있는 코인들 손실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냥 손절 처리하고 시장을 떠난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아니시라면, 어차피 오늘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나는 손절할 생각이 없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시라면 사실 이런 단기적인 하락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께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떤 자리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정말 힘내시고 꼭 결과적으로는 큰 수익으로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